서울역 부근을 지나다니면서 맞은편에 있는 서울스퀘어 한 번씩은 보셨잖아요. 이 빌딩은 원래 우리나라 기업 집단 중 한 곳이었던 대우그룹의 사옥이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대우그룹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가 어떤 그룹이었냐면요, 창립 이후부터 2000년까지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하던 4대 재벌 중 한 곳이었고, 심지어 한때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탑티어인 삼성을 제치고 세계 순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실패와 삼성그룹과의 빅딜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돼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 웬만한 계열사들은 전부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매각되면서 대우라는 이름을 떼는데요. 그런데 그 수많은 대우 계열사 중 아직까지도 대우라는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나가고 있고, 이 회사가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는 인지도도 엄청나죠.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이거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이름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했길래 소비자들에게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사실 대우 이름을 걸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다 보니 오늘 어떤 회사를 파헤쳐볼지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그럼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세대를 공급한 회사, 20년간 대한민국 건설업 빅5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대우건설의 이츠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대우그룹은 창업주인 고 김호중 회장이 1967년에 설립한 대우실업을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주로 옷 만드는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창업 초기에는 그냥저냥 매출 나오던 중소기업이었는데, 김우중 회장이 영어가 좀 돼서 해외 영업도 잘 됐고, 제2금융권에서 돈 꺼온 다음에 해외 회사에 오퍼 넣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계약금으로 꾼 돈을 갚는 특이한 방식으로 창업 5년 만에 100만 불 수출을 기록하는 알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 같으면 제2금융권에서 돈 꺼서 사업할 생각은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김우중 회장이 독특하긴 합니다. 아무튼 수출 호조와 1970년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조금씩 사세가 커졌고, 박정희 시절 추진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대우실업은 경영다각화를 위해 몸집을 서서히 키우기 시작합니다. 대우건설의 시작도 이쯤부터였는데요. 1973년 건설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영진토건의 영업권을 인수해 12명의 직원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영진토건이라는 회사가 진짜 엄청나게 규모가 작은 회사였어요. 70년대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한 65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중 도급 순위가 무려 604위였습니다. 진짜 소규모 업체죠. 그렇다 보니 당시 업계에서는 저 조만한 회사 인수해서 건설업을 한다고? 뭐 일감이나 제대로 따겠어? 이런 시선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화죽지세로 성장합니다. 1975년 국내 최대 오피스 빌딩이자 훗날 서울스퀘어가 되는 대우빌딩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해외 건설업 면허까지 취득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손길을 뻗칩니다. 1976년 에콰도르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따내며 해외 시장에 처음 진출했고요. 수단의 영빈관공사, 리비아 의과대학 공사 등 당시 불모지라고 불리던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해 낯선 땅에 대우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들어서는 대우실업과의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대우의 건설 부문으로 체제를 변경해 나이지리아 석유 플랜트와 질소비료 공장, 이란의 철도 공사, 두바이 하수 처리장, 방글라데시 철도 공작창, 이것들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세계 곳곳에 대우의 흔적을 남기며 1981년 5,30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사 매출 순위 2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정상급 건설회사로 도약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공격적인 해외 수주로 대우건설은 1984년 해외건설 40억 불 탑을 수상함과 동시에 건설 전문지인 미국 ENRG 선정 세계 건설업체 15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대우건설이 해외 사업 위주로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에요. 31개의 한강다리 중 하나인 동작대교가 대우건설이 만든 거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88 올림픽 고속도로, 국립현대미술관 공사 등 국내의 굵직굵직한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월성원자력 3, 4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사업과 함께 LNG 플랜트 사업도 함께 전개했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따내면서 지금껏 그려왔던 것처럼 꽃길만 계속 걸을 것 같았는데 대우건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1997년 IMF 사태 때에도 공격적인 투자로 기업 확장을 시도했던 대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익 의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부채 비율이 400%를 넘었으니까요. 여기에 구조조정 실패, 삼성그룹의 자동차와 대우그룹의 전자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돼 대우그룹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후 1999년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그룹은 분할 해체되게 됩니다. 해체 당시 대우그룹은 건설, 무역, 관리 3개 회사로 분할됐는데요. 건설 부분은 대우건설로, 무역 부분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인 대우인터내셔널로, 관리 부분은 기존의 대우로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대우건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우건설 부문은 2000년 3월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하며 그해 12월 대우건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독립 당시 대우건설이 안아야 할 금융부채는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빚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워크아웃을 청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대우건설이 처음 건설업을 시작했을 때처럼요. 임직원들이 출자 전환에 동참하는 등의 노력으로 420%에 달하던 회사 부채 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춰 회사의 부담을 덜었고요. 여기에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해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대우건설은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게 됩니다. 어두웠던 워크아웃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대우건설은 새로운 브랜드 론칭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떤 브랜드를 바꾸려고 하느냐?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사실 대우건설은 이미 1994년부터 드림월드, 그랜드월드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대우건설이 추구하고 있던 방향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왜냐면 대우건설은 아파트를 처음 짓기 시작할 때부터 친환경 아파트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었거든요. 또 이게 잘 먹혔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웰빙 열풍이 불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거, 친환경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었단 말이죠.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친환경을 내세웠던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대우건설은 새로운 브랜드 론칭 작업에 돌입했고 깨끗함과 싱그러움을 표현하는 푸르다와 대지, 공간을 뜻하는 지오를 결합해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이게 2003년 2월의 일입니다. 보통 아파트들은 고급, 럭셔리, 비싸 보이고 좋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푸르지오는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 아파트를 부각시키며 마케팅을 펼쳐나갑니다. 실제로 푸르지오 로고를 보면 브랜드 론칭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녹색 컬러를 쓰고 있고요. 나뭇잎을 모티브로 한 문양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외벽을 대부분 초록색으로 도색하고 있고 심지어 보통 빨간색으로 나오는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도 다 초록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브랜드를 론칭한 결과 론칭 후 3년 동안 시공 능력 평가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고요. 11년 연속 아파트 공급 실적 1위,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1위, 아파트 브랜드 최초로 굿 디자인에 꼽히는 등 살기 좋은 그린 아파트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푸르지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증명하듯 대우건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세대를 공급하며 현재까지도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였던 KDB 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 7월 M&A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흥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12월 양측은 대우건설의 지분 50.75%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 인수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며 대우건설의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중흥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고요. 이 결과가 나오는 2월이나 3월 중 대우건설 인수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그룹의 정창선 회장은 해외 역량이 뛰어난 대우건설의 인수는 중흥그룹 제2의 창업과도 같다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적인 건설그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매각 이후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매각 이슈만 총 4번 있었던 대우건설의 직원들을 어떻게 결속시킬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공평가 순위에서 큰 차이가 있는 두 건설사인 만큼 매끄럽게 병합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며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우건설. 그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